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 미래연구원의 거버넌스 그룹장으로 있는 박상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은 연세대학에서 대학원생을 가르치고 있는 박명린 교수십니다. 일찍이 한국전쟁에 관련한 아주 대표적인 논문을 통해서 수상도 많이 하시고 우리 사회에서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꾸준히 강조해 오셨으며 김대중 도서관 관장을 역임하시고 지금은 인간평화와 치유연구센터 센터장으로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를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인터뷰에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단기간 내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뤄낸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세계 12, 3위권을 이제 자리하고 있고 민주주의 수준도 영국을 대표하는 저널인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지수에 따르면 미국이나 일본보다 앞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룬 한국 사회 이면을 들여다보면 갈등과 대립의 심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갈등이나 차별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우리 사회 문제를 말했지만 최근에는 분열과 대립, 나아가서는 적대와 증오라는 표현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갈등과 차별, 분열과 대립, 적대와 증오를 넘어서 사회를 통합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중대 과제가 아닐 수 없겠는데 이런 문제의식을 담는 것이 국민 통합의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 이를 반영해서 국회 미래연구원에서도 2021년 연구과제 하나로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 가버넌스를 설정하고 조사와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대립을 개선하는 노력이 개인이나 지역사회는 물론 기업과 직능집단의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법 집행과 행정의 차원에서도 해야 될 과제가 많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국회가 감당해야 될 국민 통합의 과제와 역할에 대해서 우리 박명린 교수님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1년 됐는데 우리 사회에 미친 충격은 대단하죠.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이나 다침에 비해서 그 산재에 대해서 관심은 좀 덜 기울여지는 속에 혁신경제나 선도경제를 말하는 건 그게 얼마나 공허한 일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정치에서 대표되고 그 대표된 요구나 목소리가 공공정책을 통해서 그 혜택이 이제 사회로 이렇게 골고루 내려가야 될 텐데요. 그런 점에서는 민주주의의 질 또는 정치가 갖고 있는 기능도 대표성과 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정치적 대표의 어떤 상황이랄까요? 이건 좀 어떤가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가 아닌 국가들과 가장 커다란 차이가 바로 이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표의 책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갈등을 해결한다는 그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갈등이 높은 것은 바로 이 대표의 체계와 대표성이 현저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제도의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실제의 정치 현실에서의 실천이나 작동의 영역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 사회는 우선 제도적으로도 갈등이 높은 유형과 갈등이 낮은 유형 중에 전부 높은 유형을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구조에서는 대통령 책임제와 의회 책임제, 정당 체제에서는 양당제와 다당제, 선거제도에서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정부 구성에서는 단독정부와 연립정부, 이런 비교를 제도 영역에서 해보면 대통령 책임제보다는 의회 책임제가,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다수대표제보다는 비례대표제가, 또 단독정부보다는 연립정부가 현저하게 불평등의 정도도 낮게 나오고 갈등의 정도도 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국 사회는 대통령 책임제인데다가 양당제 국가인데다가 약간의 비례대표제가 가미되어 있습니다만은 주요하게는 다수대표제 국가인데다가
단독 정부 국가의 이런 그 정치 거버넌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제도적으로 그 갈등 관리에 취약한 거버넌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도가 작동하는 현실에서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투표 참여율도 OECD 중에 10% 이상, 평균 10% 이상 낮고 낮아도 아주 많이 낮고요. 또 대통령의 득표율도 낮은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 어떤 국가보다도 이 대통령이 승자 독식 제도에 의해서 권력을 독임한다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득표율보다 훨씬 높은 그런 그 대표성과 비례성의 불일치이고, 세 번째가 이제 의회의 또 대표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많이 지적된 겁니다만은 의회의 경우에는 그 산표와 죽은표의 비율이 한국 사회는 그 거의 비슷할 정도로 투표를 해도 절반의 표가 대표되지 않는 다수대표제이기 때문에 비례대표제일 경우에는 당연히 대표가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해도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죽은표로 이렇게 그 간주가 되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대표성에서 한국 정치가 심각한 문제는 제도 왜곡에 의해서 제1당이 10% 이상의 득표율보다 더 의석 비율을 점유하고 있는 민심 왜곡, 득표 왜곡, 득표율 왜곡의 문제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사회는 제도는 제도 영역대로, 실천은 실천 영역대로 민의와 민심이 정상적이고 비례적이고 등가적이고 민주적으로 대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심각한 갈등의 거의 폭발 직전의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의회와 정부가 문제 결령이 낮은 이유도 저는 대표성의 왜곡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사회의 지표들을 보면 그 약자들의 처지가 어떤 지표를 보더라도 계속 악화되고 있고, 그 때문에 분열이나 이렇게 좀 갈등의 상처들도 점점 좀 커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면, 사회를 좀 더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또 좀 공공정책의 어떤 방향도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쪽으로 이제 전개되어야 되게 될 텐데요. 그런 걸 만약에 우리가 국민통합이라고 부른다면, 국민통합은 아마 개별 정책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정치 거버넌스의 차원에서도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이 있다. 한 사회의 다원적인 요구와 이익이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치에 잘 대표될수록 평등하고 갈등도 좀 줄고 여러 가지 분열의 상처도 낮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오늘 박명인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권력 구조도 서로 견제하고 균형할 수 있는 요소가 강해져서, 그 가운데도 의회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권한이나 규모가 작은데 그 권한과 규모가 조금 더 늘어서 권력 구조상의 균형도 조금 나아지면 아마도 사회통합의 효과도 훨씬 더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정치란 어느 다수당이 혼자 하기보다는 다른 정당과 공존하고 경쟁하면서 전체 사회를 조금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정통성의 기반도 넓혀가는 게 그 정책의 결과가 훨씬 더 사회통합적이기도 하다. 아마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한 사회의 발전은 그 정치의 능력과 역할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말이 나라의 일이라는 말에 그 준말인데요. 거기는 정치는 그 나라와 나라 구성은 국민의 모든 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치의 역할이 클수록 그 국민들은 자유롭고 정치는 보이지 않는다는 역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를 잘하면 국민들은 자유로워서 자기 개인의 삶의 어떤 그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정치의 역할이 잘못되면은 우리는 늘 그 거리에 나가서 시위를 해야 되고 내 직업과
입법부와 내 삶의 불안정 때문에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비판을 하거나 또는 관여를 해야 되는 그런 역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우리가 투표를 하고 선거에 참여하고 정부의 의리의 의견을 말을 했을 때 그런 국민 차원, 시민 차원, 사회 차원의 요구들이 좀 대표의 차원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대화하고 타협을 이루어서 의회 차원이겠죠. 그 다음에 그것이 정부의 정책과 예산 배분과 국민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요. 거기에서 잘 이렇게 반영이 돼가지고 의회와 정부, 입법부와 집행부의 바른 역할을 통해서 한 사회의 갈등이 현저히 좀 완화되고 다원적 삶들과 다원적 요구들이 해결이 되면서 각자의 시민의 삶은 좀 자유롭고 또 행복하고 예측 가능한 그런 사회로 이렇게 좀 빨리 자리를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대담은 우리가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부르는 별칭이 왜 입헌 민주주의고 왜 의회 민주주의고 왜 다원 민주주의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